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생성한 퀘이사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현재 프리티어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설정을 먼저 진행하고 프로젝트 구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Lint rc.js 파일로 와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ESLint는 코드 검사기로서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 검사해주는 도구이고요. 프리티어는 코드 포매터로서 코드를 일관성 있고 예쁘게 정돈해주는 도구입니다. 해당 파일에서 34번째 줄 플러그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프리티어는 성능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ID, 즉 VS 코드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으로 프리티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리티어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 이 아이를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루트 디렉터리에 프리티어 룰을 적용할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prettier rc 파일이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룰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된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따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app.view 파일로 가보시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을 딱 하시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세미콜론을 true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false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세미콜론이 안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팀 내부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정한 포매팅을 모든 파일에 적용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하나 입력할게요.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터미널에서 일단 ESLint 검사를 하고 포맷 명령어를 이용해서 모든 파일의 포맷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적용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퀘이사라는 디렉터리가 있어요. .퀘이사라는 디렉터리인데요. 한번 app.js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퀘이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예요. 이 코드는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건드렸거나 삭제를 하셨더라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삭제해볼까요? 삭제를 하면 우리가 npm 런데브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퀘이사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디렉터리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이러한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플러그인을 추가하거나 글로벌 프로퍼티에 다른 속성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코드는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부트 파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얘는 꺼주시고요. src 디렉터리 하위에 부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부트라는 폴더 하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트 파일 하나를 추가하는 걸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비슷한데 이 부트 파일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파일 명은 추가하려고 하는 그 토픽에 맞게 알맞게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프로퍼티의 특정 상수를 추가할 건데요. 그러면 constants JS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할게요. 회의사 래퍼에서 부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를 한 다음에 부트라는 함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 안으로 콜백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여기에서 구조분해 할당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프로퍼티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뷰 공식 문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뷰 공식 문서에서 글로벌 프로퍼티즈. 네, 이렇게 나오네요. app.config.global properties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로라는 메시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헬로 회의사라는 메시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초기화할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파일을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부트 파일 안에서 초기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냐? 끝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트 파일을 회의사 config.js에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커맨드 F에서 부트라고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윈도우는 컨트롤 F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트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확장자는 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글로벌 프로퍼티의 추가가 잘 됐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로컬호스트 추천번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디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티드 훅에서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헬로 디스.헬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콘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헬로 K사라는 메시지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트 디렉터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꼭 알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하고 K사 config.js에서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트 폴더 같은 경우에는 빌드된 파일이 오는 곳이죠.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npm run 빌드 명령어로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퍼블릭 디렉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리소스를 모아놓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파비콘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src 하위에 있는 어셋은 빌드 도구에 의해서 전처리가 될 정적인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에 의해 처리될 그러한 자산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트 파일은 설명드렸고요. 컴포넌트 디렉터리는 우리가 재사용할 컴포넌트를 모아놓는 곳입니다. CSS 디렉터리는 스타일이겠죠. app.scs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지정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variable.scs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퀘이사에서 제공하는 사스 변수와 같은 것들을 변경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체 레이아웃과 같은 컴포넌트를 모아놓는 곳이고요. 페이지는 라우터에 의해서 렌더링될 페이지 컴포넌트를 모아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우터 디렉터리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된 설정이 있겠죠. 이런 라우트 같은 정보들. 그리고 app.view 컴포넌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루트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경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밑으로 조금 내리신 다음에 jsconfig.json 파일에 오셔서 이 컴파일러 옵션으로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X라고 해서 프리절브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오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잠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리면 여기에서는 에센셜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포트한 경로를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보시면 현재는 메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디렉터리 밑에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가져오고자 한다면 경로가 이렇게 돼야 맞겠죠. 상위 디렉터리에서 컴포넌트 디렉터리로 접근한 다음에 에센셜 링크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바로 컴포넌트로 이 해당 디렉터리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잠시 공식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퀘이사 CLI with 비트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핸들링 비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폴더 알리아스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보시면 회의사에서는 미리 정의된 이런 폴더 별칭이 있어요. 알리아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rc 컴포넌츠 디렉터리는 컴포넌츠라는 별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컴포넌츠에서 에센셜 링크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별칭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 밑에 가이드가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사.config.js에서 빌드의 알리아스를 이렇게 추가한 거 보이시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some folder라는 알리아스를 하나 추가했다면 jsconfig.json에서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VS 코드의 이 디렉터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 컴포넌트를 컨트롤 클릭 또는 커맨드 클릭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VS 코드가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컨트롤 클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알리아스, 이 경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하셨다면 여기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키지.json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정보와 스크립트 명령어 정보, 그리고 회의사에 의해 자동으로 설치된 이러한 모듈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패키지.json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참고할 만한 링크 영상을 남겨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사.config.js 파일을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비트 config.js 파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회의사 CLI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 config.js 파일 대신 회의사 config.js 파일이 있는 거예요. 해당 파일의 옵션을 활용하면 회의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을 사용한다라든지 자세한 사용 방법은 그때 배울 때 제가 어떻게 옵션을 설정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빌드에서 아래 보시면 비트 플러그인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트 config.js 파일에서 해당 파일을 한번 볼까요? 현재 비트 config.js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제 뷰3 강의에 있는 파일인데요. 비트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는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에 해당 옵션을 플러그인, 이 안에 옵션으로 설정함으로써 비트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는데요. 만약에 회의사 config 파일에서 비트 플러그인을 설정하고 싶다면 해당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플러그인을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설치하는 예를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곳에 패키지 네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옵션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옵션은 주석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금 설치한 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의사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비트로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 구조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의사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러한 초기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부트 파일,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회의사 config.js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컴포넌트나 레이아웃 컴포넌트 이러한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